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YTN 김은건 특별취재팀장, 강미훈 숙명여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현장으로 일단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가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되는 건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순실 씨는 어제 공항에서 도착한 것이 포착된 이후에 어디에서도 그 흔적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예. 다만 조금 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온 바로는 오후 3시에 맞춰서 검찰청사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온 것입니다. 네, 이경재 변호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알려왔습니까, 그걸? 그건 기자들에게 조금 전에 그 메시지로 전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럼 같이 나오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중간에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합류해서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따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디 있다가 올까요? 글쎄 그 동선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기자들이 이경재 변호사의 움직임까지 추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엉뚱한 양평으로 갔는데 정말 기자들의 따돌림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양평 별장 같은 데서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도 어디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혹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상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지금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시에 출두했을 때 기자들이, 내외신 기자들이 전부 와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 그 포토라인에 서는 저 모습 아마 국제적인 관심사인데 어떤 수위의 발언을 할 것인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거든요. 우리가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정도의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관례상 늘 하는 말들 있잖아요.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 뭐 이 정도 말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이 사건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치욕입니다. 치욕.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국민들은 망연자실, 아연실색.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 정말 점입가경이거든요. 어떻게 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느냐. 한 사설은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부끄럽다. 이렇게 4자를 딱 썼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국정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국정농단도 아니고 국정 운영이더라고요. 국정 운영. 연설문,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정부 인사에 개입을 하고 외교 안보에까지 관여를 하고 대기업의 수백억 원을 모금을 하고 또 부동산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개인의 이득을 챙기고 거기다 입시 비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 못 참는 두 가지가 군대 문제 형평성과 입시 비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 입시 비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집회를 할 때 10대, 20대 고등학생들까지 많이 나온 거죠. 그거는 예. 우리나라 모든 학부형들이 다 분노할 만한 거기 때문에 정말 최순실 씨가 공식적인 직책 하나 없이 역사상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 외에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시에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예.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 약간 조롱조로 최고 존엄 최순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사실 포토라인에 서는 거야 뭐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수사가 더 중요한 거죠. 예, 저희가 조금 전 그 현장 모습을 3분할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김 기자, 저쪽이 그러니까 한쪽은 정문 쪽이고 한쪽은 그 건물로 진입하는 쪽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초동의 서울지방검찰청 청사 모습인데요. 그 동쪽이 입구가 동쪽과 서쪽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제 서초경찰서 방면에 서문이 있고요. 그 동쪽으로는 서울고등법원 방면에 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입구는 보통 두 문 중에 한 문을 들어오는데 네. 현재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 양쪽 문이 이제 다 가능하고요. 예. 통상은 서울지방법원 쪽으로 난 문이 정문이죠, 예, 그쪽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아무래도 이제 동문 쪽에 부분에 있다고 해서요. 같이 합류해서 올 경우에는 그쪽 부분에서 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체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가운데 나오는 저 건물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서문이 저쪽 서초경찰서 쪽으로 있는 저 저문으로. 왼편이 서초경찰서. 예, 저문이니까 쪽문 쪽인 거고요. 예. 동문 쪽이
정문, 그리고 지금 저 오른쪽에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이 같이 있는 곳이고요. 저쪽으로 들어올지,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은 저쪽에 있다는 얘기죠. 경로 이쪽에. 저쪽에 이경재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고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 동문 쪽으로 보통 피의자들이나 소환할 때 저쪽으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취재진은 피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쪽문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동문 쪽으로 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맨 오른쪽 아래쪽 저쪽에 먼저 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에 거의 근접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저쪽으로 차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리게 되겠고요. 그 차에서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일 큰 화면에 나오는 저쪽 건물 앞에 있는 포토라인 저쪽으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강 교수님께서 결국 검찰 수사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조사가 시작되면은 조사를 언제까지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바로 신병을 검찰이 예컨대 긴급 체포라든가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검찰에서 1차적으로 사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을 최초 담당했던 그 형사 8부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기 전에 형사 8부에 배당을 해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일부 이런 검사들이 대거 투입을 해서 이제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형사 8부 검사들이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특수일부에서 또 추가로 또 조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오늘 추가로 이제 개편된 첨단수사부, 첨단수사 1부에서도 검사들이 투입해서 조사를 할 거다. 그래서 첨단수사일부는 뭐 하는 데인가요? 주로 이런 범죄 혐의 가운데 어떤 그 금융 범죄라든가 어떤 그 컴퓨터 관련 범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부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중범죄형이고 그러죠. 어떤 그 구속이나 어떤 징역이나 뭐 금고 이런 중범죄가 혐의가 있다고 파악이 될 때 예. 긴급 체포를 하고 또는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전망이 좀 엇갈리는 편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로 봤을 때 상당한 이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 긴급 체포를 하는 순간부터 48시간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또 바로 수사를 48시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구체적인 혐의가 잠깐만요.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현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변호사가 3시 정각에 최순실이 도착한다라고 조금 전 기자들한테 알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7분 뒤면 나타날 텐데요. 지금 웅성거리는 소리는 아마 도착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현장에서 상황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뭐 긴장이 아주 극도에 달해 있는 거죠. 7분 뒤면 이제 도착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취재 기자들이 최소한 100명 이상 네. 외신하고 관련 이제 스텝까지 하면은 수백 명이 지금 현장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예. 최순실 씨가 방어하려고 할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방어하고 인정할 것인가의 변수가 되겠고요. 그동안의 검찰의 과정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뒷북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얼마나 검찰에 적극적으로 임할지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이게 일단 최순실 씨의 오늘 나타나면서 일단 발언에서 한번 가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검찰이 혹시 봐주기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워낙 거물이니까 좀 위축되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씨는 이름을 몇 번이나 바꾸고 대포폰을 서너 개씩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에 주목하기보다는 증거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귀국하지 못하겠다,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나 멀쩡하게 어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 무슨 최순실 씨의 말 가지고 우리가 뭘 평가할 수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검찰인데 최근에 뭐 만평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정권의 신여가 될 것이냐,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냐, 선택의 시간이 드디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지금까지 나온 팩트들은요
전부 언론 보도였습니다. 기자들이 거의 수사한 거였죠. 검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언론 보도를 앞서가는 뭔가를 내놓을 때 그때라야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언론의 보도에 뒷북치면서 겨우 따라가는 이런 행태를 가지고는 절대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지금까지 뭐 이걸 가져온 거고, 그 JTBC 방송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런 증거를 터뜨리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서울중앙지검, 서울지검 시절에 출입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모인 것은 아마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가 조금 전 김은건 기자 특별 취재팀장이 말씀드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쪽, 그러니까 정문에 해당하는 그 문 쪽입니다. 저쪽으로 아마 예상대로라면은 저쪽을 통해서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씨의 차량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이는 건물 앞쪽 그 입구 쪽으로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요. 저쪽에서 이제 하차를 하고 그래서 포토라인 앞으로, 건물 앞에 있는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포토라인 앞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인지 모르니까요. 지금 뭐 검은색 차를 보통 많이 타고 오기 때문에 검은색 차가 오면은 일단 긴장을 하는데 어떤 차를 타고 올지 모르니까 지금 차마다 들어올 때마다 다 일단 지켜보는 거죠. 네, 지금 기자단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검찰 측에 혹시 그 차량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서 네. 차량 그 색깔이나 번호를 좀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모르게 지하나 뭐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은 없겠죠? 네, 이미 3시에 출두한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왔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검찰에 출석하기 전까지 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니까, 누굴 만났는지 모르니까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을 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오해가 있죠. 어제 7시 반 도착했던 기준으로 보자면 거의 31시간 이상 지금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요. 네. 몸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심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누구나 공통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그동안의 검찰 수사 과정이 정말 압수수색을 해도 전부 컴퓨터가 바꿔져 있다거나 텅 빈 사무실이라거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그동안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판에 와서 국민 여론에 호응하는 쪽으로 과연 검찰이 갈 수 있을지 아직도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노란색으로 테이프를 쳐놓은, 삼각형으로 테이프를 쳐놓은 저곳이 바로 포토라인입니다. 저곳을 아침부터 벌써 취재진들이 만들어 놨고요. 저기 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자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 기자단이 이제 대표 질문을 하기로 지금 기자단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촬영도 일부 카메라 기자들이 그 앞에서 취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아마 그 기자단 사이에서 어떤 특정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최순실 씨를 상대로 그 대표로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뭐 그 어느 방송사 기자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잠깐 맞닥뜨려서 목소리를 낸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문일답을 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서면 인터뷰는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육성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느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검은색 차가 일단 나타나면은 그 주민을 하는데, 취재진 카메라들이 주민을 하는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시 정각에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1분 30초가 남았습니다. 지금 얘기 대담하는 가운데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아직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글쎄요, 김수남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영렬 지금 이 특보 담당하신 분들이요. 지금 차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검은색 차가 한 대 진입했는데요. 자, 화면 네, 이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향지시 등을 켜면서 들어왔고 취재진들이 일단 주시하고 있는데, 자, 이 차가 일단 그 청사까지 왔습니다. 이 차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장을 보시죠. 취재진들이 다 이 차를 향해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인데요. 최순실 씨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씨입니다. 모자를 썼고요.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이 있고요. 어제처럼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같이 오진 않았습니다. 얼굴을 또 손으로 가리고 최대한 지금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신장들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네,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 포토라인이 지켜지지 않았고 취재진들이 다 몰려들었고요. 지금 의문일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바로 청사로 아마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는 검찰 수사관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최순실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지금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시민들이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함성 소리가 들리고요. 취재진들이 물어봅니다만은 뭐 묻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